주진우의 이슈 해설. 팩트 전달과 보수 진영 논리 전파를 위해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15일에 있을 이재명 대표가 당선 무효형이 선고되고 나서 어떻게 될 것인가를 한번 예측해 보겠습니다. 이재명 피고인에 대해서 공직선거법 1심 선고가 임박했습니다.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고요. 저는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될 것으로 예측한 바 있습니다. 벌써 민주당 내부의 셈법이 굉장히 복잡해졌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당선 무효형이 선고되면 그 이후에 권력의 공백을 어떻게 메꿀 것인가, 각자 셈법이 다르죠. 먼저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비밀리에 비공개 회동을 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또 새천년 민주당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전병헌 전 의원이 대표인데요. 1심 선고에 대해서 공개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1심 선고 받을 때 제 주장과 마찬가지로 그 선고 상황을 생중계해달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백형동 옹벽 아파트까지 직접 방문해서 생중계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이후에 포스트 호남의 민심을 누가 쟁탈할 것이냐, 이 쟁탈전이 시작된 것이죠. 조국 혁신당 대표도 이 이슈에 올라타고 싶겠지만 저는 본인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좀 주춤한 상황이라고 판단됩니다. 434억 원의 선거 비용을 국고에 환수하는 문제도 불거질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는 조용히 있지만 기존의 민주당의 친문계 또 반면계 의원들이 이재명 대표로 인해서 434억 원의 민주당 자금이 국고로 환수되기 때문에 이것을 해당 행위라고 보고 책임론을 제기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재명과 친명계의 대응도 충분히 예측이 가능합니다. 저는 한 5가지 정도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민주당이 하도 앞글자를 따서 유치하게 말을 자꾸 만들어내는데 저도 유치하지만 앞글자를 따서 말을 만들어 봤습니다. 장판특대법, 이 5가지 조치를 하지 않을까 저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일단 장애 집회로 나아갈 것이 확실합니다. 장애 집회를 계속 활성화할 것이고요. 장애 집회는 민노총과 촛불행동이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 뜻같이 흘러가지 않을 것 같은 것이요. 2가지 걸림돌이 생겼습니다. 변수가 생긴 것이죠. 일단 민노총은요, 이 주요 간부가 1심에서 간첩행위를 한 혐의로 징역 15년이 선고됐습니다. 좀 진짜 충격적인 내용인데요. 전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 성모 씨가 얼마 전에 국가보안법 위반 간첩 등 혐의로 징역 15년이 선고됐죠. 또 전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도 징역 7년, 전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부위원장도 징역 5년이 선고됐습니다. 이게 내용이 도대체 지금 우리가 어느 시대를 살고 있느냐 의심이 될 정도로 놀랍습니다. 15년 선고된 사람은요, 민주노총 내 비밀조직 지사장으로 불리면서 북한 측과 102회에 걸쳐서 지령문과 대북 보고문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으로부터 지령문도 받고 대북에 보고하는 문서도 보낸 것이죠. 그러면서 재판부가 질타를 했습니다. 민주노총 산하 노동조합에 가입해서 피땀 흘려 번 돈을 조합비를 내는 그 조합원들의 의사에 과연 이런 북한을 돕는 간첩행위가 과연 의사에 부합하는 것이냐. 이거는 민주노총에 대한 국민 신뢰를 상실하게 했다는 점에서 엄벌에 처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죠. 심지어 이 민주노총 간부는요, 북한에서 암호가 담긴 SD카드까지 막 소지하고 있었어요. 무슨 첩보 영화도 아니고 이게 진짜 너무 심합니다. 근데 민주당은 민주노총이 주요 핵심 지지 세력이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못합니다. 이게 뭔가 이 정도 되면은
국기문란이고 북한에 대해서 이적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여야를 가릴 것 없이 정치권에서 이거 질타를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얘기를 안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 민노총이 중심이 돼서 이재명 대표가 계속 장애 활동을 한다고 해서 그게 과연 대국민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 이게 도대체 누구 지령을 받고 이렇게 하는 것이냐 하는 의문이 들지 않겠습니까? 어떤 집회 시위의 순수성과 정당성을 흔드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 장애활동의 그 두 번째 핵심인 촛불행동도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경찰에서 압수수색을 들어갔는데요. 촛불행동이 41억 원 정도 돈을 모으면서 기부금품을 모으려면은 관할관청에 등록하고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 등록조차 안 하고 불법 모금을 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 집회 시위에 있어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또 그곳에 자금원 자체가 불법성으로 오염됐기 때문에 역시 장애 활동에, 장애 투쟁에 상당한 지장이 있을 것으로 저는 예측이 됩니다. 두 번째가 판인데요. 판사 비판 당연히 할 겁니다. 1심에서 만약에 당선 무효형이 선고되면 민주당의 극렬 지지층을 필두로 해서 엄청나게 비난을 하겠죠. 비판이 아닙니다. 원색적 비난을 할 거예요. 그리고 판사 탄핵도 추진하려고 할 것입니다. 현재는 법 왜곡죄라고 해서 법 적용과 관련해서 검사를 옥죄기 위해서 민주당에서 법 왜곡죄를 만들어서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는 검사를 오히려 처벌하려고 하는데요. 현재는 법원 눈치가 보여서 판사를 법 왜곡죄에서는 뺐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법 왜곡죄에 판사도 포함을 시킬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위중교사 사건 선고가 남아있죠. 또 대북 송금 사건 선고도 남아있어서 줄줄이 남아있어서 아마 한계가 있을 겁니다. 아무래도 법원 눈치를 계속 볼 수밖에 없겠죠. 얼마 전에 민주당 김우영 의원이 국감에서 법관 주제라고 이런 말을 했다가 이재명 대표의 질타를 받고 사과를 한 후 당직을 사퇴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얼마나 이재명 대표가 본인 사법 리스크 때문에 사법부의 눈치를 보고 있는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특인데요. 장판 특 할 때 특입니다. 특검 퍼레이드가 국민 여러분들께서 지겨우시겠지만 특검 퍼레이드가 점점 심해질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입법권이 사법권을 너무 구체적으로 행사하면 상권분립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이 국회는요, 특검을 도입하는 정도만 합의를 해야지 특검의 선정 방식 자체는 굉장히 공평해야 됩니다. 근데 민주당 의원들 하면 야권에 지금 180명이 넘는 의원들이 한 명도 예외 없이 모든 의혹들에 대해서 다 특검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특검을 누더기 법안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러면 민주당이 고발하고 민주당이 특검을 고르고 그러면 민주당이 고른 특검이 민주당 입맛대로 수사할 것이 뻔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민주당이 고른 특검의 수사 결과는 당연히 승복 못하는 국민들이 많을 것이고요. 결과적으로 국론 분열을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게 선례가 되면 다수당만 되면 무조건 특검에서 상대당을 정치적으로 탄압하고 사법적으로 탄압하고 국민들 오히려 눈치를 안 보는 아주 후진적인 정치 문화가 생길 것이 저는 진심으로 우려가 됩니다. 특검 퍼레이드는 어쩔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이게 워낙 위헌적인 법안이기 때문에 특검법이 결과적으로 통과되기는 저는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대인데요. 이재명 대표는 지금 굳히기 전략을 하고 있습니다. 대선 후보급 행보를 하려는 거예요. 자기가 마치 국민들 앞에 대선 후보가 이미 된 듯한 모양새를 연출함으로써 대선 후보로서 내가 탄압을 받는 것이다. 사실 자기가 잘못해서 처벌을 받는 건데도 대선 후보가 됐기 때문에 뭔가 검찰의 탄압을 받는 것이다. 또 나는 대선 후보로서 지지를 강하게 받기 때문에 나는 사법권의 예외야. 이렇게 지금 국민들한테 인상을 심어주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벌써 대선이 아직 2년 6개월이나 남았는데 집권 플랜 본부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보통 때 같으면 엄청 오만한 일이죠. 어떻게 야당이
여당을 견제하고 국민을 위해서 여당을 감시하는 게 야당의 주요 역할인데 2년 반이나 남은 국정을 놔두고 어떻게 보면 민생을 내팽개치고 벌써부터 2년 6개월 뒤에 집권할 플랜을 세운다고요? 말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 임기도 줄이겠다, 뭐 탄핵도 하겠다, 계속 무리한 주장을 반복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평소에는 안보 신경도 안 쓰고 북한 눈치만 보다가 이제는 휴전선 같은 데 가서 대선 후보처럼 안보 걱정하고 북한 질타하고 약간의 우클릭? 이런 거를 할 것이 예상됩니다. 이번에 금투세 폐지에 찬성한 것도 그런 같은 맥락이거든요. 국민들은 의외로 이런 쇼에 잘 속지 않습니다. 아무리 민주당이 쇼를 한다고 해도 저는 국민들이 속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마지막은 법인데요. 법은 민주당의 지지층 결집을 위한 법안들을 추진할 겁니다. 왜냐? 장애 집회를 계속 하려고 그러면 뭔가 합리적인 주장을 한다기보다 지지층을 결집시켜서 매주 나오게 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어쩔 수 없이 지지층 결집을 위한 법안들을 추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노란봉투법이라든지 민주노총에서 엄청나게 강력히 주장하는 것이죠.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든지 이 역시 민주당 의원들이 중심이 돼서 뭔가 일부 시민단체들이 주장하는 것들을 밀어붙이려는 것이죠. 그리고 상법 개정안 등등도 좀 추진할 것인데 이게 기존의 그 상법이나 민법 같은 기본법들은 바꾸는데 굉장히 신중하고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거든요. 아마 본인들 지지층을 겨냥한 법안들이 좀 왜곡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는 그 법률안이 너무 과도하게 쏠리는 것은 아닌지 또 위헌적인 법률안은 없는지를 면밀히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이렇게 미리 예측을 하는 것은요. 제가 뭘 예언해서 맞추려고 한다기보다 민주당의 꼼수, 속임수 이런 것들을 미리 말씀드림으로써 국민들께서 똑똑히 지켜봐 주셨으면 합니다. 이게 지금 모든 게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감추려는 과정이거든요. 저는 1심 선고 생중계를 계속 주장해 왔지만 받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어요.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자기 관련된 증거관계가 낱낱이 공개되는데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국민 여러분들께서 보셨을 때 본인이 억울하다라고 하면서도 생중계를 피해가는 그 모습, 꽁무니 빼는 거거든요. 본인이 진짜 억울하고 당당하다면 그렇게 하기 어렵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또 위증교사 사건, 또 대북송금 사건, 연달아 재판 선고가 예정돼 있는데 계속해서 선거 때마다 이렇게 꽁무니 빼는 모습을 보인다면 국민들 앞에서 본인의 사법 리스크가 정말로 현실화되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께서 절실히 느끼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해설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진우의 이슈 해설